둘째 시간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우리가 인터페이스에서 프로젝트 창이 이제 그 소스들을 불러오는 패널이라고 했고요. 그죠? 컴포지션 창. 컴포지션 패널은 작업을 진행하는 결과물을 볼 수 있는 창입니다. 그 다음에 실제 작업은 타임라인 창. 이 세 가지가 이제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프로젝트, 컴포지션, 타임라인. 자, 리셋, 여러분 작업하다가 뭐가 좀 이상하면은 그냥 다시 키면 됩니다. 그 다음에 컴포지션에 만들기 위해서 이미지를 불러오는데 동영상 하나 불러오고 이미지 하나 불러오겠습니다. 자, 동영상을 우리가 드래그해서 이렇게 하면은 컴포지션 창이 동영상에 맞게끔 컴포지션 창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아이콘이 컴포지션 아이콘이 여기 생겼죠. 자, 이 동영상은 지금 1280720이고 25프레임 FPS입니다. 그러니까 이 컴포지션도 그렇게 만들어졌다는 말이겠죠. 이미지는 가지고 와서 이렇게 컴포창 만들면은 길이가 기본 설정인 10초가 되고 그 다음에 창은 마찬가지 1920, 1079가 되고 FPS도 움직이지는 않지만 지금 이 이미지이기 때문에 기본 세팅으로 만들어집니다. 자, 요 첫 번째 컴프에 컴포지션 세팅이라고 들어가면요. 이렇게 들어가서 이 컴프의 컴포지션 세팅이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활성화된 상태에서 선택한 상태에서 자, 컴포지션 들어가서 컴포지션 세팅 들어가도 이 컴프의 정보가 나옵니다. 우리가 바로 아이콘에 드래그해서 컴프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컴포지션 세팅창이 안 나타났었죠. 여기에서 우리가 이렇게 이름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80720 본래 영상 사이즈였죠. 그 다음에 25프레임 영상이에요. 그래서 25프레임으로 FPS가 되어 있고 그 다음 길이는 듀레이션이죠. 15초 11프레임입니다. 오케이. 근데 만약에 내가 좀 더 긴 영상 길이하고 작업해야 되는 게 똑같으면 부담스러우니까 이거를 25로 만들어주면은 자, 요 하단에 줌 기능이 있는데 요걸 가장 작은 쪽으로 옮기면은 요게 영상이 플레이 되는 실제 영상의 길이고요. 요걸 옮길 수가 있죠. 타임라인에서. 여기까지는 컴프의 배경인 검은색이 보이고 여기서부터 영상이 보이는 거죠.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25초 11프레임으로 길이가 늘어났죠. 그 다음에 이미지 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이미지가 있는 요 컴프는 한번 정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컴프 정보는 여기서도 확인하겠죠. 마찬가지로 SC002번으로 만들고요. 1920, 1079죠. 원래 이미지가 그랬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가 우리가 지금 작업하는 HDTV 720으로
맞췄습니다. 그래서 1280, 720으로 바뀌었죠. 비율이 16대 9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해상도도 1280, 720으로 바뀌었고 우리가 이 작업을 이렇게 컴프를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프레임 레이트가 29.97 이렇게 영상하고는 다른 거예요. 지금 영상은 25프레임으로 촬영이 됐고 만들어진 소스고 이 컴프의 FPS는 30입니다. 이 FPS에 대해서는 나중에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듀레이션은 기본 디폴트인 10초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하면은 이거와 이거 두 개의 컴프가 만들어진 거고 여기에는 동영상, 여기에는 이미지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컴프는 여러 개를 만들 수 있습니다. 또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은 빈 컴프 자, 요거를 파이널이라고 해가지고 컴프를 제가 하나 만들었습니다. 자, 파이널 컴프를 만들고 첫 번째 SC001 컴프도 일로 가지고 오고 두 번째 SC002 컴프도 이쪽에 가지고 옵니다. 즉, 이 컴프도 컴프 안에서는 하나의 레이어처럼 활용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자, 두 번째 게 이미지죠. 그죠? 이미지를 그대로 합시다. 자, 이렇게 하고 이미지를 위로 올리고 자, 이미지는 여기서부터 보이는 거고 그 밑에는 첫 번째 컴프가 보이는 거죠. 첫 번째 컴프는 확인을 해보면은 처음에는 블랙 영상이 없다가 영상이 보이다가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 파이널 컴프에 들어가면은 처음에는 첫 번째 컴프에 블랙 부분이 보이다가 그 다음에 영상이 보이다가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두 번째 컴프의 이미지가 보이겠죠. 자,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이 컴프는 새로운 컴프 안에 들어가서 또다시 레이어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당연히 이렇게 지울 수가 있고, 이제 컴프 안에서 이제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자, Shift 해서 줌하면은 이렇게 이미지를 줄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요게 첫 번째 레이어고 영상은 두 번째 레이어가 되겠습니다. 크기는 이런 식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혼자 이렇게 작업을 하거나 동영상을 보다가 작업을 하게 되면은 자기도 모르게 새로운 버튼을 잘못 클릭하거나 해서 이 화면이 자기가 모르는 어떤 화면으로 바뀌어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만약에 이제 질문을 바로 할 수 있다면 상관없겠지만은 혼자 작업하다 보면 이런 순간 굉장히 당황하게 되죠. 그러면은 그냥 그대로 리셋을 해서 처음부터 다시 하면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 편안하게 이제 주로 그런 상황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하면은 아까 우리가 첫 번째 영상에서도 봤듯이 이 이미지 소스를 잘못해서 더블 클릭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걸 더블 클릭하면은요, 이런 푸티지 창이 나와요. 푸티지. 이건 또 뭐냐면은 이 소스를 여기에서는 푸티지라고 불러요. 이 소스를. 이것도 하나의 푸티지, 이것도 하나의 푸티지. 그럼 이것도 더블 클릭하면은 이렇게 푸티지가 됩니다. 이것도 푸티지. 그래서 푸티지 창이 나오면은 우리가 작업을 이렇게 하면은 다시 컴프 창으로 보입니다. 이걸 클릭하면 푸티지 창이 보이고 이게 왜 있느냐면은
우리가 작업을 하다가 이 그림을 이렇게 작게 이 그림만 이렇게 보기에는 이미지가 너무 작아서 뭔가를 확인하기 힘들다 할 때 이걸 더블 클릭하면은 이렇게 푸티지, 자 제가 지금 이쪽에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휠을 클릭해서 이렇게 손바닥으로 올리니까 전체가 다 보이죠. 자, 이렇게 푸티지로 전체 화면으로 보면서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하나하나를 더블 클릭하면은 푸티지가 창이 나온다는 거. 그렇게 여러분들이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 푸티지는 아무런 역할을 안 합니다. 그냥 단순히 불러온 소스, 이 푸티지가 어떤 그림이다, 어떤 영상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게끔 해주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이 푸티지 동영상을 선택하고 푸티지 창에서 스페이스바를 이렇게 누르면은 이게 플레이가 됩니다. 또는 이렇게 움직여도 되겠죠. 그리고 이미지도 더블 클릭하면 푸티지가 나오고, 자, 줌해서 이렇게 확대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미지를 확인하는 정도의 역할을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럼 이제 컴프가 있고 푸티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하단의 타임라인에서 이미지를 더블 클릭을 해 보겠습니다. 동영상을 더블 클릭하면은 이번에는 또 이 컴프 창에서 레이어라는 새로운 화면이 또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레이어는 여기에 있는 푸티지가 아닌 타임라인 안에 이미 들어와 있는 요 레이어가 되겠죠. 레이어가 되겠습니다. 이걸 또 잘못 클릭을 해서 더블 클릭을 해가지고 이 레이어가 화면이 나오고 금방 작업했던 그 컴프 창은 어디 갔지? 이렇게 당황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도 그냥 레이어 컴프 창에 띄워진 하나의 레이어일 뿐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그냥 지워도 되고요. 그럼 컴프가 다시 나타났죠. 더블 클릭하면은 다시 또 레이어가 나타납니다. 이 레이어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영상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 레이어에서는 이 이미지나 이 영상, 이 레이어에 적용된 어떤 변화사항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냥 한번 봐주세요. 이펙트에서 컬러 밸런스 같은 걸 해서 이렇게 조절을 하면은 이 레이어가 바뀌는 거죠. 그림의 톤이. 그리고 이게 컴포지션 들어가면은 반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레이어에서 뭔가를 바꾸면은 컴프에 반영이 되고 이 레이어는 변형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레이어에서 가끔 당황하는 거는 자, 컴프창에서 자, 이 영상을 제가 포지션을 자, 이런 식으로 움직였어요. 그리고 레이어에 들어가 봅니다. 레이어에서 아무런 변화가 없죠. 자, 이렇게 애니메이션, 모션이 들어간 것은 레이어에 아무런 효과가 안 나타납니다. 그래서 작업을 하다가 컴프 창과 달리 레이어 창의 모습이 이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당황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레이어가 따로 여기에서 더블 클릭해서 나타난 거구나 라고 이해를 하면 되고요. 일단 효과는 지우겠습니다. 그리고 레이어도 그냥 여기에서 클로즈 펜을 해도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닫아버려도 됩니다. 그래서 이 레이어가 각각의 레이어가 이렇게 컴프 창 안에 레이어 창으로 띄워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프로젝트에서 이 이미지들, 소스들이나 영상들이 각각 푸티지 창으로 띄워줄 수 있다는 거. 그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컴프 창이 컴프만 있는 게 아니다. 레이어와 푸티지가 같이 있다라는 것을 알아주세요. 자, 그러면은 기존에 만들었던 SC001에 있는 두 개의 레이어는 제가 지워버릴게요. 지워버리고, 자, 다시 클라우드를 넣고 이렇게 그림을 좀 작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이 컴프는 자, SC001 컴프죠. 1280720에 그 다음에 길이가 25초 11프레임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림은 2초 정도 이렇게 보일 수 있게끔, 자, 다시 한번 할게요. 커서를 그림의 끝 부분까지 가지고 와서, 그러면 양방향 화살표로 바뀌었죠. 이것을 이렇게 드래그 해주면은 2초까지 이미지가 나타나고 2초가 지나서는 바뀝니다. 이미지가 없어지는 거죠. 이렇게. 자, 여기에 있는 이 시간들은 여기 뒤에 S가 붙어 있는 것처럼 초로 보입니다. 초로. 그리고 여기에서도 조절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자, 그러면은 3초 20프레임으로 이동을 한 거죠. 3초 20프레임까지 그림의 길이를 맞추고 싶으면은 이렇게 이동을 해서 그림을 위치시키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확하게 이 위치를 찾는 것이 조금 어렵습니다. 잘 안 보이죠? 그래서 우리가 Shift를 누르고 드래그를 하면은 뭔가 스냅 걸린 것처럼 딱 끊어지는 느낌이 생길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정확하게 우리가 3초 20프레임의 그림을 위치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위치에서 우리가 이 하단에 있는 프레임을 확대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점점 넓어지죠. 그리고 3초, 5프레임, 10프레임, 15프레임, 20프레임이 훨씬 더 자세하게 보입니다. 이렇게 맞출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다시 줄이면은 전체 영역이 모두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미지를 가지고 와 보겠습니다. 한 3개 정도 가지고 오겠습니다. 자, 하단에 또 우리가 이렇게 이미지가 너무 커서 컴프창 밖으로 빠져버렸습니다. 그러면은 휠을 살짝 돌려가지고 컴프창을 줄이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이미지를 조금만 줄이고, 자, 두 번째 그림은 전 마찬가지로 Shift, 자, 7초 정도의 위치를 시킬게요. 그러면은 여기서 여기까지는 첫 번째 그림 보이다가 그 다음부터는 두 번째 그림이 보이겠죠. 이렇게 마찬가지로 세 번째 그림도 가지고 와 보겠습니다. 자, 10초 정도의 위치를 시켰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첫 번째 그림, 두 번째 그림, 세 번째 그림이 번갈아 가면서 자기에게 할당된 프레임 동안만 이미지가 보이고 바뀌겠죠. 자, 그럼 플레이 시켜 보겠습니다. 자, 플레이는 우리가 프리뷰가 혹시라도 여기 없는 사람은 프리뷰 버튼을 활성화시키면 되겠죠. 그렇게 하면 이제 프리뷰 버튼이 나오는데
요걸 클릭하면은 플레이가 되고, 다시 한번 클릭하면 스탑이 됩니다. 플레이가 되고 있죠. 다시 한번 클릭하면 스탑이 됩니다. 자, 여기에서 이렇게 플레이 버튼을 누르는 것이 귀찮기 때문에 우리가 스페이스 바를 클릭하면은 이것이 플레이가 됩니다. 또 한번 클릭하면 스탑이 되죠. 자, 적정한 타임에 이미지가 변경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이 공간이 비어 있습니다. 이 공간이 비어 있어서 계속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게 되는 거죠. 이제 비효율적이죠. 우리가 작업하는 공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시간은.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워크 에이리어라고 있습니다. 이 워크 에이리어는 작업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마찬가지로 또 Shift 눌러서 이렇게 줄여주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가 10초가 되겠죠. 그럼 우리가 플레이를 하게 되면은 이게 이쪽으로 넘어가지 않고 다시 원래대로 되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실은 이제 이 공간은 필요 없게 되는 겁니다. 이 공간은 필요 없게 되고 우리는 이 공간만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컴포지션 들어가서 우리가 이거를 10이라고 해주고 이렇게 해주면은 이 워크 에리어가 10까지가 이 타임라인의 공간이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렇게 플레이를 시켜주면은 우리는 그림 3장을 10초 동안 번갈아 가면서 볼 수 있는 영상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 타임라인에서 워크 에리어를 조정하고 필요 없는 공간을 컴포지션 세팅해서 없애버리는 그런 부분들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자, 이 부분 이제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가 줌으로 이렇게 화면을 확대하고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설정 값들이 있습니다. 핏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 요 화면 안에 가장 적합한 크기로 자동으로 맞춰지고요. 인위적으로 50% 본래 컴포지션 창의 50%만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이건 줌으로 이렇게 클릭하면은 이렇게 퍼센트가 바뀌는 것을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이 부분입니다. 자, 여기 이제 퀄리티를 말하는 건데, 이미지의 퀄리티 풀로 하면은 50%인데 화질은 100%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50%인데 화질이 100%일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럼 화질은 절반으로 줄여줘도 우리가 보기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만약에 100%인데 우리가 화질을 풀로 했다가 이거를 절반으로 줄이면은 안 선명해지죠.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 크기는 100% 할 수는 하는 경우는 많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절반으로 줄이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애프터 이펙트 작업 속도가 느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각적으로 확인만 하면 된다. 해상도는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미지는 어떤 이미지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더 퀄리티를 다운시켜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작업을 하면은 여기에서는 해상도가 떨어지지만은 작업 시간은 단축이 될 수 있는 거고 이것을 영상으로 뽑을 때에는 우리가 여기에서 설정한 것들이 그대로 영상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화면의 크기 정해주고 그럼 여기에서는 퀄리티를 정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오토로 해보면은요 우리가 이 풀로 되면은 자동으로 해상도가 바뀌고 풀로 줄이면은 자동으로 줄어듭니다. 이 화면에 맞게끔. 그래서 오토로 설정해 놓으면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간단하게 세 개의 이미지가 연결된 그런 영상 작업을 하나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뭐 이런 영상이 되겠죠. 자, 요 결과물을 우리가 저장을 이제 할 건데, 일단 불러왔다가 사용하지 않은 필요 없는 결과물은 이렇게 지워버리고요. 그 다음에 요것은 우리가 사용을 했죠. 그죠? 그리고 요것도 사용했고, 요것도 사용했습니다. 그럼 요거는 사용하지 않았죠. 요것도 지워버리겠습니다. 그리고 파이널 컴프 사용 안 했기 때문에 지워버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SC002도 사용 안 했습니다. 지워버리겠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컴프고 요거는 활용된 이미지 소스들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폴더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이미지라고 이건 정해진 건 없지만은 폴더를 만들고 이 안에 이렇게 이미지들을 넣어주면은 이 프로젝트 창이 아주 정리가 되는 거예요. 간단하게 정리가 되고 소스로 활용된 이미지는 여기 안에 넣고 그 다음에 컴프는 여기 밖에 있고 이렇게 됐을 때는 이해하기 굉장히 쉽겠죠. 자, 폴더 이미지를 이렇게 만들고 자, 리네임이라고 해가지고 만약에 SC001의 이미지 자, 이렇게 해놓으면은 우리가 SC001의 컴프에 활용된 모든 소스들은 여기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렇게 하면은 훨씬 더 작업을 깔끔하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여기에서 소스 SC002번도 작업할 수 있겠죠. SC002번도 작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하면은 각각의 컴프에 어떤 이미지들이 쓰였는지를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